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 노동자들에게 당초 협약한 사회적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GGM을 방문해서 주거와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경형 SUV인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반도체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5만 대 생산을 목표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지만 주거와 복지 등 사회적 임금은 아직 미흡합니다. 직원들에게 광주형 일자리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신 매달 주거비 20만 원을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당초 약속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얼마 정도 그런 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별도의 상생형 내일 채용 공제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좀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찾아 협약사항인 사회적 임금 지원을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주거비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사업을 통해서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국가, 정부와 국회의 협의가 좀 필요하고 동의가 좀 필요한 만큼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와 잘 협의해서 강 시장은 또 광주형 일자리 시즌2에 기반을 닦고 있는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를 방문해 GGM과 미래차를 이른바 투트랙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양산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사회적 임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GGM. 민선 8기가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친환경차 산업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달부터 지방의회마다 원구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광산구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7대7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의장단 후보를 이른바 뽑기로 선출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원구성 과정에서 내부 경쟁에 매몰된 탓에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산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후보로 재선 김태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후보 선출에 사흘이 걸렸는데 최종 방식은 이른바 탁구공 뽑기였습니다. 의원 수가 각각 7명씩인 민주당 광산 갑을 지역위원회별로 서로 전반기 의장을 하겠다고 고집하며 갈등이 불거지자 광주시당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한 겁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역위원회끼리 합의가 안 됐고 소속 의원들 중재도 어려워 불가피하게 추첨을 해야 했다며 결과는 모두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총선을 염두에 둔 당내 다툼이 표면화된 셈입니다. 문제는 민주당 내 집안 싸움 때문에 소수 정당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등의 사전 원구성 협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보다 못한 진보당 소속 사선 국광현 의원도 의장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일방적인 민주당의 이 독주를 보고 저희 진보정당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주민들께 알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의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정당 소속 의원이 있는 기초의회는 전남 5곳과 광주 4곳. 순천시의회도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광주자치구 의회도 대부분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벌상선언 권력 다툼을 하게 되고 더 넓게 보면은 이제 소수 정당과의 대화는 무시하게 되는 이런 문제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득표율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또 지역구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의장단과 상임위를 꾸리는 관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시민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원구성 후보 접수 결과 의장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자체 경선 결과에 맞춰서 단독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이루어진 전라남도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접수 결과 의장 후보에는 민주당 서동욱 의원과 진보당 오미화 의원이 등록했습니다. 또 1, 2부장 부의장 후보에는 민주당 김태균 의원과 전경선 의원이 각각 단독 지원했고
7개 상임위원장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1명씩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의 전체 의원 61명 가운데 민주당은 57명으로 이변이 없다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 전남대학교에서 열리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관련한 당정학 합동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에는 이한열 열사의 기일을 맞아 망월동 묘역에서 열리는 추모제에도 참석합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987년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이한열 열사는 항쟁 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져서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에 안정됐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아파트 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에 승인된 공동주택 사업 계획만 9,300여 세대에 이르는 데다 도심 경관 훼손 논란도 컸던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1,200세대를 짓는 순천 삼산지구. 순천 왕지지구에도 2,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승인된 순천 지역 아파트 사업 계획은 모두 15건에 9,300여 세대. 민선 6기 3,900세대보다 2배 넘게 많은 데다 도심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천에 걸맞지 않게 스카이라인을 가리는 방식은 순천시가 좀 엄격하게 조금 허가내주는 부분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무시되면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인수위 1번 정책 공고 사항인 공동주택 인허가 심사 강화에다 이미 승인된 아파트 인허가의 적정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은 순천, 동천 인근 아파트의 다리 건설과 함께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시 예산 150억 원을 투입한 것이 적정했는지, 또 순천 조례동 39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교통 영향평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 노 시장은 검토 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거는 수사기관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고발을 의뢰할 지금 의향도 있다. 무분별한 아파트 인허가에 제동을 걸겠다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취임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가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무안군 부군수가 농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라남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무안군에 감사팀을 보내 서모 부군수의 농지 취득과 농막 설치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 부군수의 부인이 무안읍 일대의 농지를 사면서 농지 취득 관련 서류를 누락하고 주변에서 개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 군수는 이곳은 주거 지역이라 농지 관련 서류가 불필요한 지역이라며 배수로 공사 등도 마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에서 각각 9명의 학생이 결석을 했지만 모두 체험 활동에 참여한 것처럼 부적정하게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C고등학교에서는 사전 배점 기준과 다르게 일부 수행평가를 한 사실도 적발돼 해당 교사들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양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광양시는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해 기존 매일시장 자리에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재건축 공사에 앞서 이뤄진 매장 문화재 조사에서 기와 등 유물이 발견됐지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사진과 도면 등을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양 백운산과 화순 만연산, 장성 충령산을 7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과 목재 문화체험장, 백운산 치유의 숲센터를 비롯해 주변의 도립미술관과 광양 와인동굴 등에서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도 더 더운 곳들 많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5에서 60, 내일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지금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우산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33도, 장성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최고 기온 33도, 구례 3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강진과 해남, 장흥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소나기가, 모레부터는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